그래서 그러면 근본 원인을 쉽게 찾는 법이 과연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양한 사인들이 시그널이 많거든요. 근데 정신이 없어요. 이 시그널이 왜 켜졌는가에 대해서는 자동차만 하더라도 계기판에 그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는 게 뜨면은 단순히 우리가 보충 이제 증발에 날아가지고 보충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어딘가 연결 부위가 새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원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7코어 밸런스라는 방법을 누군가가 제시를 하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다음 보실게요. 이분은 닥터 제프리 글랜드라고 미국에 있는 그 PhD 생학 교수예요. 이분이 7코어 밸런스라고 해서 우리 생명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우리 몸 안의 시스템을 7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분은 미국 전 세계 이제 펑셔널 메디슨의 어떤 코파운더이기도 합니다.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든 7코어는 이러한 퍼스널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그런 다양한 요소들, 스트레스는 어떤지, 잠은 잘 자는지, 운동은 어떤지, 영양 상태, 스트레스, 그다음 사람들의 관계,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10대는 뭘 알았고, 지금은 어떤 문제가 됐을 거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7가지 균형이 돼서 차트를 만들었어요. 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그걸 한글화해서 제가 조금 만들어 놓은 건데, 1차적으로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질병을 한 데는.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다 꺼내기 쉽지 않죠. 진료는 5분밖에 안 보는데요. 그리고 그럼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소위 엄마 아빠 닮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유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증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통증이 같은 원인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건 다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먹고 하는 것들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런 7가지 염증과 우리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호르몬 밸런스, 신경제 밸런스, 장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면역 불균형은 괜찮은지, 이 해독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요가도 이 프레임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이상에 의해서 비가역적으로, 가역적인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면 질환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이 차트는 비슷한 개념인데, 결국 이런 환경 영향, 이런 지금 얘기했던 개인 라이프 스타일, 이런 영향들, 그리고 7가지 밸런스가 결국 뭘 건드리냐? 유전자를 건드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질병을 얘기할 때 암을 얘기하는 이론적 배경에서도 유전 문제다. 아니다. 이건 새로운 시각으로 50년대 어떤 학자가 아니다. 이거는 대사 문제야. 암은 대사가 문제가 돼서 그런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로 넘어가면은, 들여다보면은 세포라는 구조적 단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세포가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리뉴얼을 합니다. 적혈구만 해도 수명이 한 120일 되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체계 1000명에 있는 백혈구는 한 5일, 7일 정도 살아요. 걔들하고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줄기세포라는 걸 배웠잖아요.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된 설계도, 그게 바로 염색체이고, 염색체는 DNA 유전자가 합해져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는 계속 리뉴얼 되는데 하다 보면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유전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걸 교정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큰 데미지를 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장 큰 데미지 준다고 알려져 있는 거는 방사능이 있죠. 그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받아요. 음식에 의해서도 받고, 음식과 함께 섞여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또 가습기, 얼마 전에 가습기 소독약 때문에 호흡기 질환하고 사망도 있고 했는데, 그 만든 업체랑 그 다국적 기업이었잖아요. 하고 소송이 붙습니다. 근데 소송의 결과는 다 무죄나죠. 이게 또 자본의 힘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어쨌든 얘기 좀 샜는데, 우리는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대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외부 물질, 그걸 환경 독소라고도 하고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게 유전자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엔. 그래서 그런 걸 특별히 후생유전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유전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당뇨가 생기고,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당뇨 유전자를 받았지만 그런 걸 더 촉발하게 되는 거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특히 식생활이, 특히 스트레스나 이런 것, 수면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에 변형을 주는 걸 우리가 후천유전, 후생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실게요. 다시 앞에 보실까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서양인과 우리나라 사람의 기본적인 체격 조건이 다른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겠죠. 인종적 유전은. 그러나 분단 50년 이상을 경험하고 나니까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북한군 병사의 체격과 우리 남한군 병사의 체격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후생 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내가 한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체세포 유전자의 대열을 바꾸게 되고, 그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을 후생 유전이라 한다. 그래서 세븐코어 밸런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했고, 이건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건강과 질병 사이에 있는 그레이 존이 있다. 다음 정도 보면 그 그레이 존에 우리를 미병 상태라 그러는데, 계속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는 미세염증이나 나타나지 않으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많은 잘 안 낫는 난치성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결과가 아무 이상 없었는데 한번 보실래면서 가져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다음 보실까요? 이게 더 진행되면은, 뭐 대사증후군이 더 진행되면 당뇨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가이드는 수치로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저 질병 영역에만 있다면 기능의학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 회색지대까지 본다. 다음이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검사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참고 범위는 넓습니다. 이걸 다 정상이라고 보니까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염증도 없고 당 조절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증상을 잡는 게 아니라 원인을 잡아야 되면 더 세밀하게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더 타이트하게 봅니다. 옵티멀 레인지. 검사 결과도 좀 더 타이트하게 본다.